안녕하세요. 찰떡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새벽 해외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레다 대 엑셀시오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다는 수비 라인이 두텁게 형성돼 있어도 3백 사이 간격이 유지되지 않아 한 번에 침투의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이 동시에 노출되는 팀이다. 수비 숫자가 많다는 점이 오히려 간격 문제를 가리고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연쇄적인 대응 실패로 이어진다. 수마노는 박스 안에서 위치 싸움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지만 연결이 끊기면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브림은 측면에서 돌파와 전진을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윙백 뒷공간이 비며 수비 부담을 남긴다. 홀트비는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하며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전진 패스 실패 시 중원 보호가 약해 전환 수비가 흔들린다. 엑셀시오르는 라인 사이 포켓을 먼저 점유하고 그 공간을 침투 타이밍으로 연결하는 전개가 강점이다. 베르그라프는 박스 안에서 첫 터치로 슈팅 각을 만들고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안쪽으로 접어들어가 수비를 끌어당긴다. 나우요크스는 수비가 정렬되기 전 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이 경기는 구조적 간격 문제를 안고 있는 쪽이 계속 시험대에 오르는 흐름이다. 브레다는 윙백이 전진하는 순간 측면과 중앙 간격이 동시에 벌어진다. 센터백이 한 발만 끌려 나와도 수비 구조가 빠르게 붕괴된다. 엑셀시오르는 포켓 점유 이후 침투 전개가 빠르고 찬스 완성도가 높다. 엑셀시오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우니온 베를린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경기 압박을 쌓아가는 팀으로 박스 근처 숫자 유지가 매우 꾸준하다. 3백 구조라 센터백이 전진 가담해도 뒤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1-2치는 공중 경합과 스크린에 강해 볼이 튕겨나와도 공격 흐름을 이어준다. 버크는 전환 상황에서 직선 침투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박스 안밀도를 높인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경합과 커버를 동시에 책임지며 세컨드 지역 싸움에서 존재감이 크다. 프랑크푸르트는 측면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이 강점인 팀으로 에브누탈리브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으로 버틴다. 크나우프는 빠른 주행으로 뒷공간을 공략하며 역습에서 위협을 만든다. 다우드는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로 전개를 매끄럽게 풀어낸다.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 시 박스 바깥 마크가 느슨해 클리어 이후 대응이 늦어진다. 이 부분이 반복되면 전체 수비 구조가 흔들린다. 프랑크푸르트는 세트피스 한 번에 박스 외곽이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우니온 베를린은 박스 안 숫자로 시선을 끌어당긴 뒤 세컨드 지역을 먼저 점유한다. 이 과정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우니온 베를린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엘라스 베로나 대 피사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며 경기 대부분을 버티는 구도로 가져가고 중원에서 숫자를 맞추며 세컨드 지역 싸움에 집중하는 팀이다. 지오바네는 전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리며 타이밍이 맞을 때 빠르게 침투해 마무리를 노리는 스타일이다. 브라다리치는 측면에서 킥의 정확도가 높아 세트피스와 오픈 플레이 모두에서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브라다리치는 세컨드 지역에서 볼을 회수한 뒤 다시 공격으로 연결하는 능력도 좋아.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주는 자원이다. 갈리아르디니는 중원에서 몸을 쓰며 버텨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간결한 패스로 팀의 리듬을 유지한다. 그래서 베로나는 볼 소유 시간이 길지 않아도 세컨드 지역에서 먼저 자리를 잡으면 공격 전개가 빠르게 살아난다.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도 중원에서 버텨주기만 하면 전방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순위는 가장 아래지만 홈에서는 이런 버티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반대로 피사는 공격 전개에서는 개별 자원의 장점이 있지만 수비 전환 시 조직력이 흔들리는 팀이다. 마이스터는 볼 배급에는 강점이 있으나 수비로 돌아오는 타이밍이 늦어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많다. 트라모니는 공격 가담이 활발하지만 그만큼 중원 뒷공간 관리에는 부담이 따른다. 에비션은 활동량은 많지만 라인을 통제하는 역할보다는 개인 대응에 치중한다. 그래서 피사는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박스 앞까지 밀리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강등권에 묶인 두 팀의 맞대결이지만 경기 운영의 안정감에서는 베로나 쪽이 더 낫다. 베로나는 중원에서 버티며 브라다리치의 킥으로 공격 방향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고 지오바네의 침투 타이밍도 비교적 명확하다. 피사는 공격 숫자를 앞에 두고도 수비 전환 시 중원이 비어 박스 앞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약점이 뚜렷하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홈에서 버티는 힘이 있는 베로나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엘라스 베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메스 대 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스는 수비 라인을 세워 버티려 하지만 박스 근처 대응이 느리고 라인 간격이 쉽게 깨지는 팀이다. 이 부산에는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을 노리지만 팀이 수세에 몰리면 지원이 늦어 고립된다. 치타이슈빌리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이 잦아 측면 공격은 살아나지만 그만큼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진다. 트라오레는 중원 경합을 책임지나 전후 움직임이 많아 포백 앞 커버가 비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메스는 박스 외곽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속도가 빠르다. 릴은 짧은 패스 연결로 점유를 가져가며 전개를 설계한다. 중앙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 선택이 빠르고 공격 템포 유지가 안정적이다. 지루는 박스 안에서 공을 지켜내며 마무리 각을 만들고 페르난데즈 파르도는 이 선에서 연계로 공격 흐름을 이어준다. 하랄소는 중앙에서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릴은 전개와 마무리에서 자신감을 유지하는 팀이다. 메스는 수비 조직이 흔들릴수록 박스 앞 공간을 쉽게 내준다. 릴은 중앙에서 탈압박 후 짧은 패스로 수비를 흔들며 지루에게 기회를 만든다. 구조적인 안정감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릴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전개하며 전방에서는 칼버트 루인을 활용해 박스 안타기 싸움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에론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압박과 돌파를 동시에 수행하고 낮은 크로스를 자주 시도해 수비를 안쪽으로 몰아넣는다. 이 흐름 속에서 슈타흐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 클리어된 공이나 흘러나온 볼을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다. 슈타흐는 박스 앞에서 판단이 빠르고 중거리에서도 위협적인 선택을 가져간다. 후반으로 갈수록 리즈 유나이티드는 공격을 단순화하며 크로스와 세컨라인 침투 비중을 더 끌어올린다. 코너킥에서는 니어 포스트를 활용한 움직임이 반복되며 혼전 상황을 자주 만든다. 노팅엄은 빠른 전환을 무기로 삼는 팀으로 이고르 제수스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 역할을 맡는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돌파와 컷신으로 변수를 만들고 깁스 화이트는 전진 패스로 역습 속도를 붙인다. 하지만 수비 시 중원 라인이 깊게 내려앉으면 앞뒤 간격이 벌어지며 박스 앞 커버가 늦어진다. 측면 크로스 대응이 흔들릴 때 공중볼과 세컨드라인 침투를 동시에 허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세트피스에서도 공간 관리가 완벽하지 않아 반복되면 부담이 커진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수비를 박스 안으로 끌어들이고 슈타흐의 세컨라인 침투로 박스 앞 위협을 만든다. 노팅엄은 역습 한 방은 경계해야 하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질수록 대응이 어렵다. 후반 직선적인 공세와 세트피스 위협을 고려하면 리즈 유나이티드가 더 유리하다. 리즈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수비 시에는 두 줄을 유지하면서도 공격으로 넘어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팀이고 보르하 이글레시아스는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를 등지고 버티며 짧은 터치 후 바로 슈팅으로 이어가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엘 압델라우이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 라인 사이를 흔들고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볼을 몰고 전진의 압박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 두 자원의 움직임이 겹치면 셀타비고는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 오사수나는 중앙을 먼저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 초반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지만 공격 이후 전환 속도가 느려질 때 문제가 생긴다. 부디미르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팀 전체가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립되는 장면이 늘어난다. 로벤 가르시아와 아이마르 오로즈는 공격 전개에서는 날카롭지만 수비 시에는 위치가 흔들리며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기 쉽다. 이 틈을 상대가 한 번만 파고들어도 세컨드 지역에서 연속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셀타비고는 공간 활용과 침투 타이밍이 강점이고 오사수나는 전환 구간에서의 불안 요소가 뚜렷하다. 셀타비고는
홈에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하며 박스 안으로 자연스럽게 인원을 밀어 넣을 수 있고 그 흐름이 유지되면 득점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사수나는 원정 환경에서 간격 관리가 흔들릴 경우 이 압박을 버텨내기 쉽지 않다. 전개 구조를 고려하면 셀타비고 승리를 추천합니다.